그러나 우리가 관점을 가져야 되는 것은 저것이 폭력인가 무력인가, 폭력을 그치게 하는 정당한 무력인가, 아니면은 세상을 어지럽히고 선량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쳐져야 하는 폭력인가, 아니면 이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국방력인가, 이런 관점을 제대로 가져야겠죠.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자유교양 청년 워크숍 제9편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명과 전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동양의 고전인 춘추좌시전, 그리고 현대 미국의 평론가 사상가인 루이스 멈포드의 글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쟁이라는 주제는 우리 한반도의 우리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으로서는 정말 맞닥뜨려야 하는 주제일 수밖에 없는데, 우리 사회는 이것을 계속 회피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 사회를 책임져야 하는 자유진영의 약화로 이어졌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고 자유문명을 수호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전쟁에 대해서 올바른 관점, 그리고 깊이 있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올바른 정답이라는 것이 누가 딱 절대적인 정답이 있다기보다는 적어도 더 깊이 있게 이 문제를 고민하고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오직 평화라든지 그냥 입에만 좋은, 듣기에만 좋은 평화라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우리가 우선 회의를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평화를 부르짖어도 상대방이 평화를 바라지 않고 상대방이 선의를 갖지 않을 때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자 한다고 평화가 보장되는 게 아니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전쟁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인류사의 동서양을 막론하고 문명과 함께 전쟁이 출현했다고 할 정도로 오래도록 인류는 전쟁이라는 주제를 놓고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동양의 역사책 중 가장 오래된 것 중에 하나인 춘추좌시전, 사기보다 오래되었고 춘추시대의 역사를 기록했고 공자가 편찬했다는 말이 전하는 춘추를 해설한 책이 춘추좌시전입니다. 해설이 여러 버전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좌시인 사람이 해설한 것이 춘추좌시전이고 가장 널리 이제 읽혔다고 말해지는데요. 그 중에 한 대목입니다. 거기에 우리 무자를 보면요, 무력이라고 할 때 무자를 보면은 창과자가 위에 있고 중지한다는 그칠 지자가 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 쓰기를 중지한다는 것이 무자의 뜻이다, 이렇게 이 춘추좌시전에서 한 왕이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뛰어난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힘 쓴다고 다 같은 힘이 아니고 난폭한 힘, 무력이 아닌 폭력에 해당하는 힘이 있고 그 창을 쓰는 것과 그리고 그 폭력을 그치게 하는 힘은 다른 것이죠. 그 몇 줄 내려가면 무라는 것은 난포한 자를 억누르고 무기를 거두어 싸움을 중지하며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폭력을 그치게 하는 무력을 폭력과 같은 차원으로, 폭력과 같이 봐서는 안 되는 거죠. 강도가 선량한 가족을 괴롭힙니다. 그때 경찰관이 와서 강도를 제압하고 포승줄로 묶었습니다. 경찰관의 무력을 이 강도의 폭력과 같은 차원으로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관점을 가져야 되는 것은 저것이 폭력인가 무력인가, 폭력을 그치게 하는 정당한 무력인가, 아니면은 세상을 어지럽히고 선량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폭력인가, 그쳐져야 하는 폭력인가, 아니면 이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국방력인가, 이런 관점을 제대로 가져야겠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특히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는 바로 휴전선 이북에 너무나 세계의 폭력이라고 할 수 있는 평양 김씨 일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 한반도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악의 축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폭력 중에서도 폭력이고 무력이 될 수가 없죠. 그 폭력을 막아내고 마침내 그 폭력을 그치게 해야 될 사명을 띠고 있는 것이 무력이고 대한민국의 안보, 국방력, 너무나 정당한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강한 안보와 국방력으로 그들을 그치게 해야 하는 것이 정당한 관점이죠. 이것을 전쟁광으로 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탄핵 소추안에 적었듯이 오늘날 우리 사회가 얼마나 헷갈렸으면은 절대 다수 야당이 탄핵 소추안을 그 여당도 끼었죠. 탄핵 소추안을 적으면서 그런 것을 탄핵 소추안으로 적었습니까? 해외에서도 유명해진 그 탄핵 소추안을 보더라도 우리 자유문명의 방어력이 굉장히 약해졌다는 것을 볼 수 있고
그것은 바로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는 내용을 가르치지 않았다. 그냥 전쟁의 피해, 전쟁의 비참함, 전쟁을 피해야 된다. 이런 것만 가르쳐서는 오히려 전쟁을 피할 수가 없죠. 폭력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비참함을 무서워하지 않는 것은 그들입니다. 그래서 그 폭력을 그치게 하는 무력의 중요성, 그리고 그러한 무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 자유사회는 그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관점을 확립해야 될 것 같고요. 그와 연결되어서 2차 대전에서 미국이 참전을 꺼렸습니다. 유럽이 다 먹히고 영국 런던에 공습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미국이 참전을 주저했습니다. 그때 당연히 미국에도 평화주의자들이 공산주의자와 연결된 사람도 있었고 그냥 그건 없이 동조하는 사람도 있고, 누가 전쟁을 좋아하겠습니까? 자기 본토에 미사일이 날아오지 않는데 왜 우리가 거기 가서 피 흘려야 하나? 미국이라고 해도 그런 말은 나오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루이스 몬포드는 미국이 그렇게 하는 것은 결국 자유 혹은 문명을 포기하는 거다, 이렇게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몬포드는 아들이 2차 대전에 참전했습니다. 그리고 2차 대전에서 사망했습니다. 자신이 미국의 참전을 부르짖고 그 젊은 아들이 전쟁에서 사망했습니다. 정말 그 아버지는 그 뒤로도 약 30년 이상을 더 생존해서 저술활동을 하고 살았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 사람이 부르짖었던 문명, 그러니까 자유는 곧 자유문명인데, 근데 그냥 협소한 자유방임적인 시장 강조의 자유주의만으로는 그 사람은 자유주의의 부패라고 불렸습니다. 부패한 자유주의로는 자유를 지킬 수 없다, 곧 자유문명을 지킬 수 없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우호적인 타협의 기운 속에서 따지는 것이 반대자를 다루는 유일하게 인간적인 방식이라는, 이게 이제 자유주의자의 관념 그랬는데, 타락한 자유주의, 부패한 자유주의, 문명을 지킬 수 없는 자유주의를 말합니다. 이러한 자유주의자의 관념은 세계를 정교한 양심의 가책 따위는 없는 폭력적인 자들, 그러니까 정교한 양심의 가책 따위 없는 폭력적인 자들에게 세계를 넘겨준다는 겁니다. 야수적이고 비인간적인 자들의 지배로 세계를 넘겨준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실제로 우리 자유를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유약함에 빠지고, 자유를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인류의 문명을 지키고 있다는 관점을 잃어버리고 협소하게 자기 이익의 관점에서 자유와 자유주의를 바라본다면 사명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고, 이 묘사되고 있는 폭력적이고 무도한 자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점점 더 머리를 들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 몬포드의 묘사를 보십시오. 정교한 양심의 가책 따위는 없는 폭력적인 자들, 야수적이고 비인간적인 자들, 이들의 지배로 이 온 세계를 넘겨주게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관점에서 우리 자유 문명을 수호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각성이 필요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랜드 보고서를 가지고 우리 한반도가 문명 전쟁의 최전선에 있다는 내용을 가지고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